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경고에 나섰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이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집회 왜 기준이 다르냐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민노총 집회 관련자도 확진자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를 감춘 채 이 한 명조차도 광화문 집회로 넘김으로써 은폐하려고 했던 상황이 드러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영광시키려고 정부 여당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만 얘기를 하고 다른 지표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언론 보도와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정부 당국이 이현정 의원님 의도적으로 민노총 보신각 집회 참석했던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로 조작했다, 둔갑했다는 주장인데 사실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당시 8월 15일 날 광화문 일대 집회가 한 10건 정도 이제 신청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서울시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 법원에다가 이제 집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전체 집회 10건 중에서 2건만 허락을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 같은 경우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약 한 2,000명 정도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이 사실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렇게 오프라인 집회를 할 때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저렇게 집회를 지도부가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당초에 지금 이 8.15 집회와 관련해서 그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을 해서 한 15,000명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조사를 받으라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광화문 8.15 집회, 즉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만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확산이 됐다라고 지금 통계도 내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정작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확진자가 평택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당초 평택시에서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이 광화문 집회 관련자라고 처음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분이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민주노총의 이제 한 간부였어요. 그 사람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이게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그냥 170명 중에서 한 명으로 이제 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은 광화문 이쪽 보수단체 집회가 아니고 민주노총 집회다. 처음에는 원래 정부에서는 민주노총하고 이쪽은 좀 다르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해서 실제 이것이 그냥 보수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 정부는 자꾸 광화문 집회만 지금 겨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평택시 측은 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둔갑시키려고 하나 조작한 게 아니라 단순한 실수다. 이걸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여기를 보니까 이 명단 제출 논란도 계속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노총에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그날 보신각에 정확히 몇 명이 왔고 어떤 명단인지 그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사실 공평하고 아주 이렇게 잘 일을 진행한다고 해야지만 국민들의 불만들이 잦아드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 집회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보수단체 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선 잡아먹을 기세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사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여권 관계자들도 대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드러난 것에서는 방역당국에서 기본적인 명단 제출 요구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처우에 대해 가지고는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처우가 다를 수 있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주노총 사람들은 협조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보수단체 그럼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연락 노력을 했고 지금 30%가 불응한다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락을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들 제 생각에 제대로 데이터화해 가지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양 집회의 이념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요. 3일 만에 민노총 집회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역 현장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방역의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최 교수님. 예. 뭐 방역의 진보 보수 없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1야당이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평택에 있는 환자,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일부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오기 있냐, 그러니까 잘못 표기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왜 민노총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왜 광화문 그 8.15 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평택의 그 담당자가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15 집회에 참석했다 이 문구만 보고 8.15 집회 참석이면 당연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민주노총에서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지 아니면 보수단체 모임에 참석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한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행정착오는 그렇죠. 착오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태현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집회 관련해서도 계속 공방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에서는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집회를 허락한 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된 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7일을 공휴일로 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때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재단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회 얘기 그리고 임시 공휴일 얘기까지 좀 언급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법무부 장관도 당시 판사 사법부에 대해서 꽤 비판했는데 정세균 총리까지 법원을 좀 공격을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리가 판사에 대해서 웬만한 이 사람이 아니면 근데 결국 판사가 웬만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판사가 이제 집회 2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러니까 금지법을 내는 거예요. 금지법의 내용이 뭐냐면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방역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이런 그 법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여당에서는 박형순 금지법, 정광훈 금지법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입법 만능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행정부가 저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웬만한 사람이면 판사가 웬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게 행정부와 사법부에 굉장히 큰 침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법원 측에서는 이 판결문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서 2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집회에서 거리두기 그다음 방역 이걸 굉장히 철저히 했어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물론 그 광화문 광장이라는 전체 공간이 하나가 허락해주면 몰린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라고 저렇게 윽박지르면 앞으로 이게 재판부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두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중잣대 아니냐, 내 편 나누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준석 의원님.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 있잖아요. 분향소는 감염법 위법이다. 사실상 불법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런 고발이 들어오니까 수사 과정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예. 거기서 이게 집합에 해당한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이런 분향소 설치라는 거, 사실 분향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울대병원에 마련되었던 장례식장과 별도로 이제 다수의 시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장소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굳이 필요했느냐, 그리고 이것에 시민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특혜 논란과 더불어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회가 아니라 재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제례, 관혼상제를 치른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되겠지만은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손님을 접객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안타까운 서거와 관계없이 예. 그 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혜의 연속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민노총 집회로까지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된 정치고 공방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인 재난지원금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